따로 이렇게 시간을 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성과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열심히 해봅시다. 우선은 그러니까 하루 수업할 때 앞에 1차 방정식 부분, 1차 함수 부분 복습 좀 하고 그 다음에 2차 함수 새로운 거 조금 배우고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해가지고 할게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2페이지를 봅시다. 2페이지. 자, 그래서 함수 해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만 잘 하고 있으면 되지, 그치? 함수라고 하는 것이 뭐였냐면 x 값이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오직 하나씩만 정해지면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어. 그치? x 값에 무언가 넣었을 때 그에 해당되는 y 값이 한 개만 나와야지 함수다. y 값이 안 나오거나 y 값이 두 개 이상 나오면 그런 일이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그건 함수가 아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죠. 이렇게 쭉 나와 있을 때 x 값에 대해서 y 값이 무조건 한 가지만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판단하는 거였지. 자, 소은아, 자연수 x의 약수의 개수를 y라고 했을 때 이거 함수 맞나요? 예를 들면 x에다가 숫자를 하나 넣어보자. x에다 만약에 내가 6을 넣었어. x에 6을 넣으면 y는 뭐가 될까? 1, 2, 3, 6이 될까요? 1, 2, 3, 6이라고 대답을 그렇지. 개수라 그랬기 때문에 뭐라 그래야 돼? 맞죠? 4개니까 4라 그래야 되겠지. 그래서 개수라는 말이 없었으면 이건 함수가 아니지만 개수라고 말했기 때문에 y값 하나씩 나오는 거 맞죠? 함수 맞습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지윤이 자연수 x의 소인수 y. 예를 들어 여기서는 x에다 6을 넣게 되면 자, 6의 소인수는 누구죠? 2, 3, 5요? 네? 5요? 5? 6을 소인수분해하면 뭐야? 6을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3. 2 곱하기 3이잖아. 그러면 소인수는 2와 3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x는 6이라는 숫자 하나를 넣는데 y가 몇 종류가 나와? 2개. 이런 걸 한 번이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벌어지면 얘는 함수가 아니다. 함수 아니다. 그치? 그래서 요게 함수가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뭐 3번이나 4번이나 5번은 다 x 값을 하나 넣었을 때 y 값이 하나만 나오겠지. 그치? 예를 들어 한 개씩만 확인해 볼게. 민주야, 만약에 3번에서 x를 내가 5라고 했어. 그럼 y 몇이게? 1. 5를 6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가요? 5를 5를 6으로 나. 6으로 나눈 나머지. 나머지? 2.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려해. 자, 만약에 나한테 사탕이 5개 있어? 네. 근데 학생이 6명이야. 네. 그럼 너네한테 사탕을 나눠주고 싶어. 어떻게 나눠줘야 돼? 마이너스 1? 아니,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쪼개준다. 아니, 쪼개지 않고 내가 너무 가난해서 사탕이 5개밖에 없어. 근데 학생이 6명이야. 그러면 아쉽게도 어떻게? 한 명은 없는 거. 못 줘. 네. 하나도 못 준다고. 그러면 남은 게 몇 개야? 없어요. 0개. 아니, 사탕이 5개 있었다니까? 사탕이 5개. 그렇지. 5를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5 그대로인 거예요. 오. 대신 몫이 얼마인 거야, 몫이. 혹시 1. 혹시요? 0점. 점이 아니고 내가 만약에 사탕이 15개 있어. 근데 6명의 학생들한테 사탕을 이렇게 나눠줬어. 그러면 한 명당 몇 개씩 줄 수 있니? 2개. 2개씩 줄 수 있지. 2개씩 줄 수 있고, 그리고 나눠주고 나서 나한테 남은 게 몇 개야? 3개. 3개가 남지. 이게 나눗셈의 기본적인 개념 아니야? 15를 6으로 나누면 몫이 2가 되는 거고 나머지가 3이 되는 거. 이게 나눗셈인 거잖아. 근데 사탕이 5개밖에 없어. 근데 이걸 6명한테 나눠주고 싶어. 6분의 5.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분수로 쓴 거고 네. 몫과 나머지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못가 나머지요? 그러니까 사탕이 5개 있어. 혹시- 사탕이 5개 있는데 이걸 6명한테 나눠주려고 그래.
그러면 한 명당 줄 수 있는 사탕은 없죠. 없죠. 없으니까 빵 개씩 나눠준 거 아니야. 빵 개씩. 빵 개씩 나눠준 거는 아무것도 안 준 거니까 결국 내 손에 그대로 몇 개 남아있어. 5개가 남아있다고요. 그럼 이 상황을 나눗셈으로 쓰면 5를 6으로 나누면 몫이 뭐가 된다는 거야? 0. 0인 거야. 대신 나머지가 몇인 거고? 5. 나머지가 5인 거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자연수 x를 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그러면 나머지는 뭐라고? 5. 5라고 써야 되는 거. 5라고. 오케이? 아무튼 x 값을 하나 정하면 y 값 무조건 몇 개 나와? 한 개 나오지. 그러니까 이것도 함수가 맞고요. 자, 성준아, 한 권의 x1인 공책, 아니 한 권의 1,000원인 공책 x1의 가격, 이건 그냥 정확하게 식으로 딱 쓸 수 있지. y는 뭐가 돼요? y는 1000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확한 1차 함수가 되죠. 그쵸? 함수 맞고요. 그 다음에 예경아, 소금이 xg 들어있는 소금물 100g의 농도 y, 이것도 정확하게 식으로 쓸 수 있지. y는 뭐더라? y는 어, x분의 100분의 공식이 뭐죠? 농도 구하는 공식이? 소금물분의 소금물분의 소금 소금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그러면 소금물이 얼만큼? 100. 100이지. 100이 전체 소금물의 양이고 그 중에 소금이 얼만큼? x x. 그리고 농도 구할 때 곱하기 100하지. 그러면 결국 뭐야? y가 x. x랑 똑같은 거네. 이것도 1차 함수죠. 그죠? 1차 함수니까 이거 함수 맞다. 이렇게 식으로 정확히 y는 뭐뭐뭐 x라고 표현되는 것들은 당연히 함수가 맞고요. 그렇지 않은 것 중에서도 x 값이 하나인데 y 값이 여러 개가 나오는 이러면 함수가 아니다. 정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함수의 개념은 여러분 뭐 고등학교 가서 수능 볼 때까지도 계속 함수란 이런 거예요. x 값이 하나 정해지면 y 값이 하나씩 나와야 함수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문제 보겠습니다. 839번. 이런 거는 여러분 너무 잘하는 거죠. 이거 함수값 구하는 거지, 그지? fx가 마이너스 5x라고 주어졌을 때 f 마이너스 2, 이거 성준은 어떻게 하라는 거지?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으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2가 들어가겠지? 얼마 돼요 여기는? 10 되겠지, 그치? 10. 그러면 1번 맞고요. 소은아, 2번 맞나요? 네, x 0 들어가면은 0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지훈아, 3번 맞나요? 네. 맞죠? 그 다음에 민주야, 4번 맞나요? 맞아요. 아니, 맞아요. 자, 얘는 마이너스 5 곱하기 10분의 7이잖아, 그치? 그러면 약분 되니까, 이렇게 약분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7 되는 거 맞죠, 그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5번이 답이겠네. 5번 f 마이너스 5분의 6 하면 예경아, 이건 얼마 나올까? 플러스 6이요. 그죠? 플러스 6이 나와야 되겠죠? 부호가 틀렸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잘 대입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요런 거 하다 보면은 이제 요런 거 나오잖아. 만약에 뭐 2분의 1 F4 만약에 이런 게 있다. 요러면은 지훈아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요거는? 4를 먼저 대입하고 어. 2분의 1을 맞아요. 요걸 계산해서 나온 값에다가 2분의 1을 한 번 더 곱해 이런 얘기지. 그럼 아까 전에 F4가 마이너스 20이었잖아. 네. 그죠? 그럼 2분의 1까지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0. 맞죠? 이런 식으로 앞에 뭐가 붙어 있으면 요 함수값 계산해주고 추가로 계산해주면 된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843번은 자, 이제 1차 함수인 것을 고르시오 그랬죠? 아까 처음에 풀어본 문제는 함수인 것을 고르시오였고, 이거는 1차 함수인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그러면 1차 함수, 그러면 예경아 기준이 뭐야? 1차 함수가 되려면 y가 x y는으로 만들었을 때 ax 그때 요쪽에 나오는 식이 ax 플러스 b의 형태, 다시 말하면 몇 차식의 형태? 1차 1차식의 형태가 나와줘야 되죠, 그죠? 근데 그냥 ax 플러스 b라고만 쓰면 이거는 사실 완벽한 1차식 모양이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써져 있을 때 a가 얼마일 수도 있어? 0. 0일 가능성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정확하게 얘가 1차식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조건을 하나 달아야 되죠. a가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야 라는 조건. b는 상관없어요, 그죠?
B는 0이든 아니든 상관없고 A가 0이 아니야를 만족해줘야 1차 함수인 겁니다. 자, 그럼 소은아, 기억은 1차 함수인가요? 이상하죠, 그죠? Y 자체가 없죠. 그럼 이거는 그러면 함수인가요? 저는 네. 이런 얘기 한번 한 적 있는데 X는 6 그러면 여러분 배웠잖아. 이게 어떻게 그려지더라? 이렇게. X는 6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죠? 6에서 이렇게. 그럼 이건 함수인가? 네. 네. 아까 함수의 기준이 뭐였어? 하나. X 값이 하나 들어갔을 때 Y. Y 값이 하나만 나와야 그게 함수였지. 네. 근데 지금 이건 무슨 상황이에요? Y가 두. X 값은 6 하나지. 근데 Y 값이 어때? 아, 열. 겁나 많아. 그치? 셀 수 없이 많아. 이거는 함수 아니에요. 이거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이건 함수는 아닙니다. 그치? 근데 또 우리가 요거 말고 또 요것도 배웠단 말이야. 요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만약에 여기가 3이다. 그럼 그때는 식이 뭐죠? Y는 3. Y는 3이지. 요건 함수인가? 네. 네. 요건 함수 맞아요. 왜? X 자리에 뭘 집어넣든 Y 값이 무조건 얼마가 나와? 3이라는 한 개만 나오잖아. 그치? X에 1 넣어도 Y는 3, X에 2 넣어도 Y는 3. 그러니까 Y 값 하나만 나오니까 요거는 함수냐 물어보면 함수는 맞아요. 그쵸? 근데 함수 중에서 요런 애들을 우리는 상수, 함수 이렇게 부릅니다. 맨날 나오는 함수 값이 똑같은 함수. 아무튼 상수, 함수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 얘는 함수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야. 하지만 이렇게 생긴 거는 아예 함수가 아니에요. 그치? 뭐 1차 함수는 더더욱 아니지. 기억은 탈락이고요. 니은은 어때? 성준이, 니은 맞을까? 니은도 지금 현재 써있는 모양만 가지고는 조금 이상해. 여기도 y가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해봐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y를 어떻게 할까? 이항시키면 이쪽이 2y가 되겠죠? 그럼 양변을 2로 나눠주면 y는 뭐가 될까? 2분의 1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1차 함수 모양이 됐죠. 1차 함수 맞고요. 그 다음에 민주야, 디귿은 맞아요. 맞죠? 뒤에 상수항 없는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1차식 맞죠? 디귿 맞고. 그 다음에 예경아, 리을은? 비율이요? 음. 맞아요. 이것도 y는으로 정리해보면 1차 함수 맞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요렇게 1차 함수를 써놓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잖아. 그러면 요렇게 써주는 것은 왜 이런 식으로 쓸까요? 귀찮게 하요. 무슨 장점이 있어서? 아니야, 이것도 나름의 장점이 있어요. 무슨? 이런 식으로 1차 함수를 썼을 때 나름의 장점이 있어. 장술? 장점이 있어. 의수. 자, 얘는 뭐를 알려주고 싶을 때 쓰는 모양이냐면 절편을 알려주고 싶을 때 쓰는 모양이에요. 절편. x절편, y절편 찾는 거 생각해봐봐. 우리 x절편 찾을 때 어떻게 하죠? Y예요. y에 0 넣죠. 그럼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아무튼 그게 1차 함수라면 내가 x절편 찾고 싶으면 y 0 넣으면 되거든. 그럼 이 모양에서 y에 0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2. 이게 없어져 버리죠. 이렇게. 이게 없어져 버리죠. 그럼 2분의 x가 1 돼야 되는 거니까 x절편이 몇이구나? 2구나. x 밑에 있는 얘가 x절편이죠. 맞죠? 그럼 반대로 y절편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해? X. x에다 0 넣죠. 그러면 앞에 2분수가 없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그때 y는 얼마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함수를 써주게 되면 이 x 밑에 있는 얘가 뭐가 되고 얘가 x 절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 밑에 있는 거 요거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자 요게 뭐가 되고 Y. 요게 y 절편이 된다. 그렇지? 그래서 절편을 알려주고 싶을 때 절편을 강조하고 싶을 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애를 만났다면 딱 보자마자 얘는 x절편이 2고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가는 함수네 라고 바로 그릴 수 있는 거야. 그치? 아무튼 1차 함수냐 라고 물어보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은요. 요거는 y는 해가지고 이거 전개시키면 뭐가 나와? X제곱. 그쵸. x제곱이 나오죠. 우리가 이따가 볼 뭐야 얘는?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그리고 탈락이고. 자, 얘는 괄호가 있지만 전개해갖고 정리해보면 1차씩 나오겠죠. x 남아있을 테니까. 이거 합격이다. 그치? 그래서 1차 함수가 뭐냐? 그러면 니은, 디귿, 리을, 비읍. 요렇게 네 가지가 1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847번. 이거는 소은아 어떻게 풀라는 문제일까? 맞아요. 이거 제일 확실한 방법은 하나씩 대입해 보는 거지, 그치?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하면 그 그래프 위에 점이고, 성립하지 않으면 그 그래프 위에 있지 않은 거죠. 그죠? 5개니까 한 명씩 합시다. 자, 성준이가 1번, 민주가 2번, 소은이가 3번, 지윤이가 4번, 예경이가 5번. 자, 대입해서 내게 아닙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5번이 아니니? 네. 5번이 아니래요. 대입해볼까? 마이너스 6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4 플러스 2. 성립하지 않네, 그치? 그래서 요게 아닌 거고. 자, 성준이는 밖에 나왔어? 민주도 밖에 나왔어? 안 해본 거 아니지? 헤어서 1 1 뭐가 1이야? 1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너 몇 번 했지? 요거 했니? 2번 2번 했는데 1이 나온다고? 아니에요? 아니 y에 3 넣었잖아. 3 3 3 3 3 그래 3, 3이야. 수상한데. 소은이는 나왔어? 지훈이 나왔고? 네, 그래서 5번이 대입해보니까 아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넘겨보겠습니다. 아까 푸 문제에서 숙제 그죠? 숙제죠? 근데 우리가 시간이 빨리 끝나면 요 시간 안에 숙제할 시간도 좀 줄게요. 근데 수요일 1시에만 와요? 월수금. 다 1시에 다 와요? 그치, 1시지. 월수금 1시. 다 3일 내내 다 와요? 그렇죠. 그래도 주말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했으니까 이제 금요일 날 한번 하고, 다음 주 월 하고, 다음 주 수 하면, 그럼 이제 방학이라서 좀 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약하고 나서 월수금 하고 그 다음 월 하면 끝입니다. 총 8번 오는 거예요. 총 8번. 근데 몇 시에 끝나요? 2시 2시 40분. 2시 40분이요? 그러니까 50분짜리 2개 하는 거예요. 50분짜리 2개. 네? 그죠? 그러니까 1시간 40분. 자, 851번 보시면 1차 함수 요놈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얘의 그래프가 된다. 요 기억나요? y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 그러면 이 숫자를 그대로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였어? 써요. 요 함수 뒤에다가 더해주는 거였죠. 이거는 1차 함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따가 배울 2차 함수도 그렇고 모든 함수가 y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 그러면 그 숫자를 그대로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에다가 뒤에 플러스 b 그대로 이렇게 붙인 거, 이게 평행이동 시킨 거야. 근데 그렇게 했더니 그 녀석이 y는 a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됐어요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은 소은아 지금 이 식과 이 식이 같은 식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완전히 똑같은 식이 되려면 구분해서 봐야 되죠. x의 개수가 요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밑에 있는 x의 개수인 a랑 어때야 돼? 요렇게가 똑같아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또 이 뒤에 있는 요거 전체가 다 상수항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부분 4 플러스 b 이게 누구랑? 1이랑 똑같고 요렇게 각각 똑같아야지 완전히 똑같은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a는 마이너스 3인 거고 b는 얼마인가요? b도 역시 마이너스 3이네. 그치? 그러면 a 곱하기 b는 몇이야? 9가 되겠죠? 9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855번 요거 이제 절편 찾는 거 아까 얘기했었지? 요거 답 한번 찾아봐. 855번 855번 답이 뭘까요? 자, y절편 같은 경우는 우리 계산할 필요도 없지, 그지? 그냥 딱 이렇게 써있을 때 y절편은 뭐였어? 21. 그지? 뒤에 있는 상수항이 그대로 y절편이었고 x절편은 y 어떻게 해라? 0 집어넣어라 그랬으니까 0은 7x 플러스 21이니까 자, 7x 21 넘길까? 그러면 마이너스 21이 7x 그래서 x는 몇이다?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x절편은 마이너스 3, y절편은 21 더하면 1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859번. 여기는 뭐에 대한 얘기다? 기울기에 대한 얘기다. 그치? 아, 이 원준이 와야 되는데 이거. 기울기는 원래 기울기의 뜻은 뭐였지, 성준아? 기울기? 그죠?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 이게 기울기의 기본적인 뜻이었어. 그치? 그래서 그래프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렸을 때 만약에 여기 점이 하나 있고 여기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에 x값 증가량이라는 거는 이 그림에서는 무슨 뜻일까요? 이 두 점 사이에 x값 증가량, 여기서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갔을 때 여기랑 요렇게 만나는, 요렇게 걷을 때, 그치? 그때 요 가로의 길이, 여기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면서 x값의 증가량을 뜻하는 거지. x좌표가 얼만큼 커졌냐, 그치? 그래서 요게 x값 증가량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그럼 뭐예요? y값 증가량인 거죠. 그쵸? 그래서 그래프에서 봤을 때 직관적으로 여기 길이 분의 여기 길이가 딱 보인다면 그게 그냥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그쵸? 그리고 만약에 좌표로 뭐 여기를 x1, y1 이렇게 써주고 여기를 x2, y2 이렇게 써줬으면 그때 이 두 점의 좌표를 가지고, 예경아, 기울기를 우리가 쓸 때 어떻게 쓰더라? 이렇게 두 점의 좌표를 가지고 요 좌표와 요 좌표가 딱 주어져 있고 그때 기울기가 뭐야? 그러면 뭐가 x 빼기 x1. 그치, 요거 분의 이렇게 가려비. y2 빼기 y. 맞아요. 요렇게 쓰는 거. 그치? 실제 계산할 때 많이 쓰는 거고, 이걸로 기울기를 자주 구하지만 그래프 상에서 바로 보일 때는 바로 찾으면 편하죠. 그쵸? 그래서 요거 분의 요거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x값이 4 증가할 때 y값은 12만큼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소은아, 이거는 결국 기울기가 얼마인 애를 찾으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인 애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누굴까요? 5번이죠. 그죠? 5번. 이렇게. 그 다음에 옆에 있는 862번이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점의 좌표가 두 개 나와 있고 그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랬으니까, 자, 지윤이가 해봅시다. 요렇게 점이 두 개 나와 있을 때 그때 기울기를 식으로 한번 불러주세요. 1 빼기 마이너스 3분의 a 빼기 마이너스. 그렇지. 그러면은 이거는 4가 되는 거고 요거는 a 플러스 6 요렇게 정리되겠네. 근데 그때 기울기가 몇이래? 마이너스 6a. 요게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랬죠. 그쵸? 그럼 이제 마이너스는 분모나 분자 중에 한쪽에다 그냥 이렇게 붙인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분수 하나랑 분수 하나가 딱 이렇게 등호를 기준으로 만났어. 그럼 어떻게 계산하래, 지준아?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맞죠? 이렇게 계산해. 그러면 2가 여기 곱해지니까 뭐가 돼? 2a 플러스 12 는 마이너스 4 그러면은 2a가 16 마이너스 16, 그럼 a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여기 올 수 있겠죠. 그죠? 네.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는지 알고 있으면 되는 문제고요. 넘겨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865번. 이것도 이제 기울기 문제 풀다 보면은 빠짐없이 나오는 문제인데,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그럼 이제 그림으로 이런 느낌이잖아. 이렇게 직선이 있고요. 요때 여기에 점 하나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먼저 있겠네. 2, a가 있고, 그리고 4, 6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점 3개가 하나의 직선 위에 쪼르륵 놓여 있다. 그럼 성준아,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 우리는 뭘 이용해서 풀었다? 방금 전 페이지까지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기울기 얘기하고 있었지? 그럼 이 문제도 뭘로 풀까? 기울기로 푸는 거야. 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놓여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요 점이랑 요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한 거나, 아니면 요 점이랑 요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한 거나, 기울기가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지. 하나의 직선 위에 있으니까. 그치? 자, 그럼 성준아, 요거 파란 거 2점, 요거 2개 가지고 기울기 찾으면 어떻게 돼?
그쵸? 내가 요거에서 요거 빼도 괜찮아요. 꼭 거꾸로 뺄 필요는 없어. 다만 x 좌표를 이렇게 뺐으면 y 좌표도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얘네 둘 가지고 구한 기울기가 요건데 정리를 조금 하면 이게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지. 그럼 부호를 싹 다 한번 바꿔주는 게 좋겠죠, 그죠?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한 번씩 곱해가지고 요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치? 자, 그리고 그 기울기가 자, 요 점이랑 요 점 가지고 구하는 기울기도 한번 불러주세요. 2-4분의 a-6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a-6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이거랑 이게 같아야 되는 거지, 두 분수가. 그러면은 3분의 4 플러스 a하고 마이너스 2분의 a-6하고 같아요, 이거 되겠지? 어떻게 계산할까? 맞아요. 그리고 그거는 이렇게 곱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여기 곱해지니까 뭐가 돼? 는 그렇지. 자, 그러면 2a를 넘길게요. 그럼 이쪽이 5a가 될 거고 마이너스 8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 10 되겠네. 그지? a는 2네. 그래서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점 3개가 놓여 있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기울기를 이용해서 푼다. 그죠? 자, 그 다음에 869번으로 가겠습니다. 869번은 1차 함수 이제 이렇게 그려놓고 요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찾으세요 그랬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1차 함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 많이 알고 있을수록 빨리 찾을 수 있어요. 그죠? 뭐 계산하고 그럴 필요가 없지. 일단 딱 보니까 y 절편이 마 3이네? 그럼 지윤아 바로 탈락시켜야 되는 애들이 누구야? 2번이랑 4번이랑 5번 바로 탈락이죠? y 절편이 안 맞아. 자, 그러면 남은 게 이제 1번, 3번 두 개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1차 함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3이잖아. 그죠? 여러분 기울기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자, 기울기가 양수면 그래프의 방향이 어디로 가더라, 지훈아? 그렇죠. 오른쪽 위 방향으로 향하죠. 오른쪽 위 방향. 그래서 요 방향으로 이렇게 그어지는 거고, 그치? 기울기가 음수면 그래프의 방향이 어디로 가죠? 오른쪽 아래로 갑니다. 그쵸? 그래서 남아있는 두 개 1번, 3번 보기 중에 기울기가 음수인 애니까 바로 답이 누구야? 3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치? 이렇게 찾는 게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뭐 절편을 이용해가지고 확인해봐도 되고, x절편 찾아보면 마이너스 5 나오겠죠? 답은 3번이다. 자, 그 옆에 한 페이지까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7페이지까지만. 자, 7페이지에서는 요 문제는 하나 여러분들 풀어볼게요. 871번 요거 답 한번 찾아보세요. 871번. 자, 여러분 만약에 1번부터 5번까지 보기가 없고 그냥 제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 그래프라고 했을 때 그 특징을 찾아낼 수 있을까? 우리가 3, 4분면을 지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1, 2, 3이니까 여기를 안 지나가게 그려야 되잖아. 그럼 그래프가 무조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면은 이걸 y는 ax 플러스 b라고 잡았을 때 a가 반드시 어때야 되고? 마이너스, 그치?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a는 음수여야 되고 b는 어때야 돼? b는 그치? y절편이 여기 지켜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양수 요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 a는 0보다 작아야 되고요 b는 0보다 커야 되는 게 아니라 같아도 어때? 이렇게 돼도 그래도 그래프가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그래도 상관없죠. 딱 여기 0,0에 걸치더라도. 그래서 요 조건을 만족을 하면은 3, 4분면을 지나가지 않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요것들 중에서 고를 때도 기울기가 음이고 y절편이 0 이상인 거 고르면 되는 거니까 1번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874번. 자, 요 문제까지만 풀고 우리 2차 함수로 가겠습니다. 자, 874번은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의 그래프가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할 때 a, o, b의 넓이는. 자, 이럴 때도 요 함수의 무엇을 빨리 찾고 싶어?
넓이 구할 때는 항상 뭐가 필요해? 특히 이렇게 x축, y축하고 만나는 지점, 요거의 넓이 뭐만 알면 될까 이거? 소은아, 뭘 알아야 풀 수 있지? 교.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그리면은 y절편이 8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삼각형이, 문제에서 말하는 도형이 요 도형이잖아요. 그럼 이 도형의 넓이를 찾고 싶을 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x절편, y절편. 맞죠? 그래서 이 그래프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그러면 x절편, y절편, 요게 필요한 겁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자, y절편은 보자마자 8인 거 알겠고, 그 다음에 x절편, 자 여기만 찾으면 되는데 여기는 y에 몇 는 거야? 0 는 거지. 그럼 이것도 얼마야? 8이네, 그치? 그럼 요 넓이 얼마일까요? 32가 되겠죠? 32. 답은 4번. 그래서 절편을 찾아서 푸는 게 제일 빠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부분 딱 3장 나왔습니다. 3장. 요 3장이 다음 시간까지 숙제고요. 그다음에 뒤로 쭉 가서 36쪽으로 가볼게요. 자, 36쪽. 근데 이제 이차 함수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조금 그 계산에서 필요한 것들이 좀 있어요. 자, 먼저 그 얘기를 좀 해볼게. 이차 함수를 잘 다룰 수 있으려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돼. 만약에 a 플러스 b 그리고 여기다가 c 플러스 t, 자 이렇게 괄호가 2개 있을 때 이 괄호를 전개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런 거는 잘 하잖아. 뭐 3괄호 뭐 a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이렇게 분배 법칙 하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이렇게 여기도 괄호 여기도 괄호면은 이거는 어떻게 전개를 시킬까? 이렇게 생긴 거를 어떻게 전개를 시킬까? 어떻게 할까요? 요 3을 요 안에다 이렇게 하나 곱하는 느낌으로 하는데, 자, 요 때는 이 첫 번째 괄호 안에 있는 원소를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를 데려다가 C에다 한번 곱하고 D에다 한번 곱하고, 그 다음에 B를 데려다가 C에다 한번 곱하고 D에다 한번 곱하고, 그러면 총 몇 개가 나올까? 4개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A, C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은 플러스 A, D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은 플러스 B, C, 그리고 요렇게 하면은 플러스 B, D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요게 분배 법칙이에요. 우리가 그 중2 때까지는 요렇게 생긴 애만 분배 법칙을 해봤잖아? 그러면 이렇게 괄호와 괄호가 만났을 때도 요렇게 분배 법칙에서 전개를 시킬 수 있다. 그럼 예를 들면 2x-1, 그 다음에 여기는 x 플러스 7. 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그럼 요거를 전개시켜라. 그러면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저 2x를 x 플러스 7 하나하나 넣어주고, 그치. 요렇게 이렇게 곱해주고, 그럼 뭐가 돼요? 2x제곱 2x제곱 플러스 14x 1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어, 넣어줘서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 요렇게. 맞죠? 자, 근데 이렇게 전개가 됐을 때는 여기 14x랑 여기 마이너스 x, 얘네들은 이거 뭐라 그러지 우리? 이런 거를 미가 동류항이라고 하죠. 그죠? 동류항. 근데 이거 계산할 수 있죠? 얘네들은 서로 계산을 해서 이거 몇 x로 만들어? 13x로 만들어. 그래서 2x제곱 플러스 13x 마이너스 7 이렇게 전개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계산들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조금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 얘기 하나만 하고 이제 2차 함수 설명해 볼게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괄호 2개가 곱해지면 이렇게 전개시킨다 그랬잖아.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괄호 2개가 곱해졌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생긴 애가 두 번 곱해졌어.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게 두 번 곱해지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거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괄호치고 제곱 이렇게 써져 있는 거를 이렇게 써져 있는 걸 우리가 특별히 완전 제곱식 이렇게 불러요. 완전 제곱식.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이렇게 통째로 딱 제곱되어 있으니까 완전하게 이렇게 이 식 전체가 제곱이 돼 있다라는 뜻으로 완전 제곱식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생긴 애를 아까처럼 이렇게 전개를 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플러스 10x 오. 플러스 20 오, 어떻게 알아서 오나? 배웠어요. 야, 그렇지. 요거를 전개시키면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5가 돼. 얘를 전개시키면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5가 돼. 왜 그러냐면 당연한 건데 얘가 얘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걸 어떻게 전개한다고 배웠지? 방금 요 위에랑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또 이렇게 하나 해보면, 그러면 그 결과가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x 플러스 25 이렇게 되더라. 그럼 가운데 두 개는 또 더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5가 되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런 게 나올 때마다 이렇게 두 개로 쪼개가지고 하나씩 계산하는 게 너무 귀찮아. 그래서 얘를 전개시키면 요렇게 됩니다 라는 것은 일종의 공식처럼 이제 외워가지고 사용을 해줄 건데, 자, 좀 일반화를 시키면 a 플러스 b라는 애의 제곱, 이걸 전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일단 앞에 있는 친구가 제곱이 돼요, 그죠? 그래서 a 제곱이 되고요. 맨 뒤에는 뒤에 있는 친구가 제곱이 돼서 b 제곱이 돼요. 그럼 가운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봐봐. 아까 요 10x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5x가 두 번 더해져가지고 10x가 된 거잖아, 그치? 근데 이 5x라는 건 뭐였니? 얘랑 곱한 게 5x였잖아.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얘랑 곱하면 뭐야? ab지. 근데 ab가 몇 번 나올까? 두 번 나와. 여기서 두 번 나왔잖아, 그치? 그러면 ab가 두 번 나오니까 여기를 플러스 2ab네 이렇게 써주면 이게 완전 제곱식을 전개시킨 게 됩니다. 연습 한번. 자, 2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거 전개하면 뭘까? 맨 앞에 뭘까? 4x 제곱. 맨 끝에는 뭘까? 9 플러스 9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었어도 제곱을 시키면 플러스로 바뀌겠지. 그러니까 맨 앞에랑 맨 끝에는 무조건 플러스예요. 자, 그럼 이 가운데를 어떻게 쓸 거냐? 가운데는 얘랑 곱한 게 두 개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2x랑 마이너스 3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6x가 두 개 있어. 뭐가 돼? 마이너스 12x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완전 제곱식이다. 그럼 여러분 이것도 할 수 있을까요? 요렇게 생긴 거를 다시 요렇게 바꿀 수 있겠니? 이게 중3 되면 이제 차근차근 배워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바꾸는 거는 전개시킨다 그러고, 요렇게 생긴 거를 요렇게 바꾸는 거는 인수분해 이렇게 배우거든. 우리는 이제 속성으로 배우는 거니까. 자, 만약에 이렇게 3개짜리 식이 나왔는데 그 중에 요 놈도 뭔가의 제곱이고 요 놈도 뭔가의 제곱이야. 그러면 이게 뭐의 제곱이 될 수 있겠는데, 이렇게 가능성을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가운데 있는 요 마이너스 12가, 자, 얘가 지금 2x의 제곱이잖아요. 이렇게 제곱이고 9는 3의 제곱이잖아요, 그지? 근데 2x하고 3하고 곱한 것의 2배가 지금 가운데 있잖아.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괄호치고 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앞에다 2x 써주고 뒤에다가 3 써주고 요 마이너스 그대로 여기다 붙여주면 아까의 식으로 돌아간다.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이런 걸 딱 만나면 의심을 딱 하는 거야. 이거 제곱이잖아. x제곱이잖아. 얘는 얼마 제곱이야? 3제곱이잖아. 그러면 x랑 3이랑 곱한 것의 2배가 가운데 있죠. 6x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얘는 요렇게 쓸 수 있구나. 그죠? 앞에는 x 쓰시고 뒤에는 3 쓰시고 가운데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쓰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두 개가. 그치?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2차 함수를 다룰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한 거고요. 또 중간중간에 또 요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 추가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 따라올 수 있게 설명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3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볼게요. 자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는 2차 함수란 아까 1차 함수는 y는 ax 플러스 b 근데 a가 0이 아니야. 요게 1차 함수였잖아. 그치? 그럼 2차 함수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써줘야 2차 함수겠죠. 그죠? 네, 2차식이니까 x제곱 그리고 1차 항 있고 상수항 있고, 물론 여기에도 조건이 필요하지. 여기에서도 반드시 0이면 안 되는 친구가 누굴까? Y 아니지. A a가 0이면 안 돼요. 그쵸? a가 0이면 이게 날아가 버리게 되니까 그러면 그 1차식이랑 똑같아지잖아. 그치? 그래서 a가 0이 아니에요 라는 조건을 달아놓고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는 2차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는 상당히 복잡해. 그래서 이거는 뒤쪽에 나올 거고요. 우리는 제일 간단한 애들부터 배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페이지에서는 2차 함수냐 아니냐 이것만 물어보는 거니까 이 모양을 구분해 낼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예제 1번처럼 y가 x에 대한 2차 함수인 것은 그랬잖아. 1번 딱 봐도 뭐예요? 1차 함수 탈락. 자, 2번 어때요? B차 함수 그죠? x제곱 살아있고요. 그지? 그 다음에 뭐 뒤에서 없어질 가능성도 없죠. 그럼 요거 2차 함수 합격이지. 3번은 뭘까 그럼? 3차 함수.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웁니다. 3차 함수 탈락. 자, 4번은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x가 어디로 갔어? x가 분모로 내려가는 순간 이거는 1차, 2차, 3차 이런 다항 함수로 부르지 않아요. 이건 유리 함수라고 부르는 다른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가 분모에 내려가면 무조건 탈락. 자, 5번은 어때요? 5번. 이런 것 때문에 아까 설명한 X제곱이 삭제되는. 얘가 정확하게 어떤 모양인지를 확인하려면 우리가 이 x-1의 제곱을 뭐 해봐야 돼요? 분배 아까 전에 해봤던 것처럼 그러니까 전개를 시켜봐야 돼요. 전개 그치? 그럼 아까 이렇게 생긴 거를 전개하려면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지? X 제곱 앞에 거 제곱하고 그 다음에 얘랑 곱한 게 두 개 있을 거야. 그쵸? 2 마이너스 2x 그거 가져가는 거니까 x랑 마이너스 1이랑 곱한 게 두 개 마이너스 2x 그리고 맨 끝에 뭘까? 1 플러스 1 이렇게 전개되는 거죠 얘가. 근데 그 뒤에 마이너스 x제곱이 붙어있으니까 x제곱이 어떻게 돼버려? 이게 사라져 버릴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몇 차 함수가 돼요? 1차 함수가 돼요. 그래서 얘는 탈락. 답은 2번이다. 그치?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되겠고. 자, 그럼 유제 1-1번도 한번 해볼게요. 요거가 2차 함수인지 아닌지를 표현해봐라. 자, 1번부터 한 변이 x고 정삼각형의 둘레 길이를 y라고 했어. 그럼 성준아, y는 뭘까? y는 3x, 그쵸? y는 3x. 그러면 얘는 함수이긴 하죠. 근데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지, 그치? 그래서 2차 함수는 아니죠. 2차 함수는 아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소은이. 요거는 뭐라고 쓰면 좋을까, 소은아? y는 X 제곱 플러스 400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는 x와 x 플러스 3이 이렇게 곱해지는 건데 전개를 시켜주면은 y는 x제곱 플러스 3x죠? 자, 어때요? 네 2차 함수 맞아 맞지요? 그쵸? 2차 함수 맞습니다.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3번. 야, 요거 지훈이 아니? 아니요 예경이 아니? 부의 건널비가 4분의 3. 3분의 4 아, 3분의. 그거는 부피. 3분의 4 들어가는 건 부피. 4파이. 4파이 얼제곱. r 제곱. 그쵸? 9 하면 이게 은근 자주 나오거든요.
9의 건널비 9의 부피 있잖아. 9의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이고 9의 부피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건널비나 부피 그러면 단위도 건널비는 보통 단위가 뭐예요? 세제곱. 건널비가? 네제곱. 아, 제곱. 넓이잖아 넓이. 건널비니까 제곱 센티미터를 주로 쓰고요. 부피의 단위가 뭐예요? 세제곱. 이게 세제곱 센티미터잖아. 그러니까 공식에 들어가는 거듭 제곱이나 그 단위에 들어가는 거듭 제곱이나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곱 붙어 있는 게 건널비고 세제곱 붙어 있는 게 부피다. 그리고 여기가 세제곱이면 여기도 3이 하나 붙어 있다. 그쵸? 막 규칙을 찾아내가지고 외우는데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4파이 r 제곱, 3분의 4파이 r 세제곱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 그럼 9의 건널비를 지금 y라고 했고 반지름을 x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의 y는 뭐라고 써야 돼요? 4파이 x 제곱 이렇게 써야 되겠지? 4파이 x 제곱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은 2차 함수 어때? 아니에요. 아닌가? 안 맞나? 맞아요. 파이는 3.1 숫자예요. 그쵸? 숫자. 그러니까 4파이 x제곱 이렇게 써 있는 거나 뭐 5x제곱 이렇게 써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2차 함수냐 물어보면 2차 함수 맞잖아. 그치? 맞는 거예요. 3번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4번은 쉽네. 한 개에 200원인 사탕 x개의 가격이면 이거 뭐라고 써야 돼? y는 y는 200. 200x 맞죠? 200x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요거는 누가 봐도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지. 그래서 2차 함수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요거는 우리 아까 앞에서도 한 거야. 그치? 아까 앞에서도 한 건데 아까는 1차식에서 계산하는 거였고 이번엔 2차식에서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럼 f-1 해보겠습니다. f-1은 여기 위에 있는 식에 x자리에다가 -1을 넣어라 이런 말이잖아. 성준아, x에 -1 집어넣으면 이건 얼마일까? 1이고 그 뒤에 x는 얼마일까? -1이고 -7 붙어 있겠지,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얼마야? 그렇지, -7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번은 민주가 해볼게요. 2분의 1을 집어넣었다, 민주야. 그러면 x 제곱은 4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빼기 7이네, 그치? 그럼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얼마니? 4분의 3이지. 4분의 3에서 7을 빼야 되니까 7은 4분의 얼마야? 28. 28. 그러면은 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분의 25. 그렇죠. 마이너스 4분의 25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소은이가 3번 F2 하면 소은아 앞에가 4 플러스 2 그렇지. 그럼 6 빼기 7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치?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자, 유제 2-1번은 지금 연습 한번 해봅시다. F-4하고 F1 이거를 각각에 대해서 구하라는 거니까 요거도 이렇게 F-4가 얼마인지 F1이 얼마인지 2번도 F-4가 얼마인지 F1이 얼마인지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지금 그러니까 각각 2개씩 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계산 실수하지 말고 계산해봐. 자, 첫 번째 거 F-4 지윤이 얼마? 48 그치. F1은 3 그 다음에 2번에 예경이 F-4는 마이너스 24. F1은 0. 0이요? 아, 잠깐만요. 1. 1이지 1 그치?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니까 1 자, 그 다음에 성준이 F-4는 마이너스 21 그치? F1은 4분의 21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는 보시면 방금 설명한 내용들 있잖아. 방금 설명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보라는 그 문제 페이지예요. 여러분들 요거는 스스로 풀어보시고 자, 우리는 38쪽으로 가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그 이차 함수를 배우는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전에 이차 함수가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이차 함수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요 놈부터 알아야 돼. 이렇게 생긴 애부터. 이렇게. y는 ax 제곱이라고 생긴 애부터 얘부터 생각을 해볼 건데 이 y는 ax 제곱이라는 애들 중에서도 자, 요 안에도 요 모양 중에도 y는 x제곱도 있고 y는 뭐 2x제곱도 있고 뭐 y는 뭐 마이너스 2x제곱도 있고 등등등 다양한 모양이 요 안에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수를 대표하는 거니까 그래서 a 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간 이런 모양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y는 ax제곱이라고 하는데 자, 그 ax제곱 중에서도 제일 기본이 되는 y는 x제곱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런 애가 그러니까 2차 함수 중에 제일 간단한 애야 얘가. 그치? 2차 함수 중에 제일 간단한 애. 그러면 이 친구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우리가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직선인 거 알고 있죠? 그러면 이 녀석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떻게 그려질까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내가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예경아, 내가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네. 그러면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그 숫자를 넣어서 x에다가 숫자를 몇 개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랑 짝이 되는 y들을 찾아서 점을 몇 개 찍어보고 그 점을 이어가지고 그래프를 완성하는 거죠. 그럼 이 y는 x제곱 그러면 제일 만만한 점부터 넣어보자. x 얼마 넣어볼까? 1, 0, 1보다 더 만만한 거 0, 0부터 0 넣으면 y도 얼마예요? 0. 0이지. 그러면 얘는 0,0을 지나가네. 0,0. 그 다음에 x에다가 1을 넣어보면 1제곱이 y니까 1이죠. y도. 그치? 1,1 지나가고 그러면은 1,1을 지나가네. 그 다음에 x에다가 2를 넣어보면 얼마가 돼요? 4. 4가 되죠. 그쵸? 2,4. 그럼 x가 2인데 y가 4니까 여기쯤. 그럼 이제 음수도 궁금하니까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보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아니지. 마이너스 1을 통째로 제곱하니까 1 되겠죠. y가. 그쵸? 그럼 마이너스 1,1 여기 지키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얼마 돼? 4. 4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2,4 이렇게 지키네. 아, 그러면 대략 느낌이 어때? 반비례. 반비례. 반비례는 이렇게 생기잖아. 이렇게. 그지? 아, 그지? 그러네. 반비례는 이렇게 생긴 거고 이차 함수는 어떤 느낌으로 생기냐면 요렇게 와가지고 여기를 지나서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올라가가지고 요렇게 생기는 요런 느낌의 그래프가 됩니다. 요거 보면은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요런 모양 어딘가에서 보지 않았어? 나는 이런 모양을 볼 때마다 그게 생각나더라고. 토기. 와, 빗살무늬 토기 있잖아.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가 언제 거니? 신석기? 신석기 맞아? 구석기? 구석기야? 언제야? 신석기. 신석기 맞아? 간석기? 신석기. 그게 확신이 없어. 나 육석기. 맞아요? 신석기 맞아요? 신석기 맞아요? 그래, 알았어. 믿어줄게. 신석기. 신석기 때 나오는 그 빗살무늬 토기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그러면 그 요렇게 생긴 이 모양에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이 딱 봐도 제일 중요해 보이지 않니? 그치? 이게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그 변화가 생기는 지점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 이런 모양으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빗살무늬 토기 모양이든가 아니면 뒤집어진 빗살무늬 토기 모양이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요렇게 생기는 걸 우리가 아래로 볼록이라고 불러요. 요런 모양을 아래로 볼록한 모양. 그다음에 뒤집어진 건 뭐겠어 그러면? 위로 볼록한 모양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이렇게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변화가 생기는 지점이 있거든. 여기를 이 2차 함수에 뭐라고 부르냐면 꼭지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골라라 그러면 바로 저 꼭지점이 되는 거고 지금 y는 x제곱 이 녀석의 꼭지점은 몇 컴마 몇인 거야? 0,0이 이 녀석의 꼭지점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y는 x제곱이 저렇게 생긴다면 이제 얘랑 비교하기 위해서 얘도 한번 생각해 볼게.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그럼 어떻게 생길까?
반대로. 일단 0 집어넣으면 0 나오는 건 똑같죠? 0,0 지나가는 건 똑같아. 근데 얘는 x에다가 1 넣으면 y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되죠. 2 넣으면 마이너스 4가 되고, 4. 그죠?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y가 뭐 나올까? 1. 자, 0,0 지나가는 건 똑같고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요.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나오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요거는 1 아닌가? 마이너스. 다시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요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x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지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까 그려놓은 요 놈의 모양을 그대로 어떻게 한 모양이 될까? 뒤집기. 그대로 얘를 뒤집은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꼭지점은 0,0이니까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야. 그치? 이렇게 생긴 거야. 요게 바로 y는 마이너스 x 제곱이 돼요. 요게 y는 x 제곱이었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까 전에 요놈이나 요놈 같은 애들은 전부 다 y는 ax 제곱이라는 요거의 한 종류였잖아. 그치? 그러면 이 y는 x제곱, 이거는 예경아 a에 얼마가 들어간 모양이야, 얘는? 1. 1이 들어간 모양이고, 얘는 얼마가 들어간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들어갔지. 그러니까 1 넣었을 때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a 자리에 a가 1일 때와 a가 마이너스 1일 때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지금? 그래프에서 보이는 차이. 자, 이렇게 생기는 게 a 값이 얼마일 때? 언제? 양수. 그치, 양수의 그래프. 그쵸? 그러니까 A 자리에 양수가 들어가면 얘처럼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지는구나. 그 다음에 A 자리에 음수가 들어가면 얘처럼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치? 그게 A 값이 갖는 첫 번째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치? 그래서 여기다 써놓을게.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성질이 있는데 이 또 하나의 성질을 찾기 위해서는 요걸 한번 그려봐야 돼. y는 2x제곱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 2x제곱. 얘도 일단 0 넣으면 0 나오는 건 확실하지? 그치? 0 넣으면 0 나와. 0,0은 똑같이 지나가. 자, 근데 얘는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2 되죠, 그쵸? 2 돼요. 그리고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8 되죠. 쭉 올라가죠, 그쵸? 그러니까 요 놈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자, 0,0 지나가는 건 똑같은데 1 집어넣었을 때 2 지나가니까 여기를 지나가고요. 2 집어넣으면 저기 위를 지나가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도 2 지나갈 테니까 여기 지나가고요. 마이너스 2 집으면 저기 위에 지나가요. 그럼 얘 놈의 그래프는 요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요런 느낌. 그러니까 아까 그려놨던 그래프에 비하면 그래프의 이제 폭이 어떻게 됐어? 폭이 좀 좁아졌죠. 그죠? 폭이 좁아졌어. 그래서 이 앞에 붙는 요 값, 요 a의 값이 커질수록 그래프가 점점 어떻게 돼? 폭이 좁아져. 그러니까 약간 뾰족해져. 맞죠? 그래서 a 값의 역할 두 번째는 뭐냐면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다. 이게 a가 하는 두 번째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운 이유는 이게 y는 2x제곱만 그런 게 아니라 y는 마이너스 2x제곱을 그려도요. 그래도 방금 그린 얘처럼 폭이 어떻게 될까? 좁아져요. 그죠? 이 빨간 애를 그대로 뒤집은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놈을 그대로 뒤집은 모양, 요거를 이렇게 뒤집은 모양. 자, 요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거. 요 빨간색이 지금 y는 마이너스 2x제곱의 그래프의 모양입니다. 그치? 그래서 요 앞에 붙는 숫자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그래프가 폭이 좁아진다. 그치? 요게 a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요게 y는 ax제곱의 그래프에 대해서 제일 기본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몇 가지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요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여기 예제 3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도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여기다가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은 건데
x 값이 요렇게 갈 때, 자, x 제곱의 값은 얼마겠니? 그랬죠. 그럼 그냥 위에 줄에 있는 걸 그대로 제곱해서 밑에 쓰면 되지. 그죠? 뭐라고 쓸까요? 9, 4, 1, 0, 1, 4, 9 이렇게 되겠지, 그치? 또 마찬가지로 그러면 2x제곱이면은 방금 위에 줄에다가 쓴 거에다가 곱하기 2 하면 되죠, 그쵸? 그럼 얼마일까? 18, 8, 2, 0, 2, 8, 18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러면 이 표를 이용해서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 이랬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거면 x에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y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y가 뭐가 돼? 18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x가 요걸일 때 요 밑에 있는 줄, 맨 밑에 줄이 y좌표가 되는 거지. 손 이해되니? x에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y가 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점으로 따지면 몇 컴마 몇이야, 소은아? 맞아요. 근데 여기다 찍을 수가 없죠. 18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이거는 패스하고, 자, 마이너스 2 컴마 얼마 지나갈까? 8 지나가겠죠. 이건 찍을 수 있지. 마이너스 2 컴마 8 여기다 점 하나 찍으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컴마 2 마이너스 1 컴마 2 여기다 찍으시고, 그 다음에 0 컴마 0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1 컴마 2 지나가고요, 그리고 2 컴마 8 지나가고요. 이렇게 5개의 점을 찍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잘 연결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기서 그래프 그리라 그러면 요렇게 그리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요렇게 그리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프를 요렇게 그리면 틀려요. 왜 틀릴까? 끝까지. 맞아요. 그렇지. 1차 함수도 그랬잖아. 1차 함수도 중간에 그냥 여기서 띡 끊어버리면 안 되죠. 항상 그릴 수 있는 끝까지 쭉 연결해서 그리는 거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쭉 이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문제에 주어진 공간에 끝까지 이렇게 끝까지 연결해줘야지 이게 정확한 그래프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럼 밑에 있는 문제도 여러분들이 표 채우시고 그래프 한번 그려봐봐. 네, 약간 삐뚤빼뚤해도 그래도 중요한 거는 꼭지점이 어디에 찍혀 있어야 되고 0,0에 찍혀 있어야 되고,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위로 볼록한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면 되죠, 그쵸? 그래서 위에 그려진 그래프를 그대로 이렇게 뒤집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찍고 여기다가 찍고 여기다가 찍고 2, 마이너스 8에 찍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에 찍고, 그리고 그래프가 끝까지 가야 되니까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요런 느낌으로 띵 요런 느낌으로 그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자, 이제 기본적으로 그럼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알았잖아. 자, 그럼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요런 식으로 이제 생기는 모양이 제일 일반적이야. 그치? 그러면 요때 아까 요 점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요 점? 벌써 까먹었어? 빼기. 꼭지점. 꼭지점이라고 부른다 이제 여기를 꼭지점. 자, 그러면 꼭지점을 지나가는 이 세로선 있죠? 꼭지점을 지나가는 세로선. 이 꼭지점을 지나가는 이 세로선을 2차 함수의 축이라고 불러요. 축. 모든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 꼭지점을 지나가는 세로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어때? 똑같아요. 좌우, 그리고 뭐라 그래 줄이? 대칭. 맞아, 대칭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2차 함수는 꼭지점을 지나가는 요 세로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지나가는 요 선을 우리는 축이라고 부르는데, 축을 식으로 나타낸 것을 축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축의 방정식.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이 0,0이었잖아. 꼭지점이 0,0이니까 자, 여기에 있는 점들이 막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예경아, 여기 찍혀있는 모든 점들은 다 공통점이 뭘까요? X가 0. X좌표가 싹 다 0으로 통일돼 있지, 그치? 그러면 이 선을 나타내는 방정식,
이 선을 나타내는 식을 뭐라고 써야 되냐면 x는 0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 x좌표가 0이니까. 그치? 그래서 꼭지점이 0,0인 2차 함수는 축의 방정식이 x는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꼭지점의 x 좌표를 갖다가 여기다가 넣어주면 그게 항상 축의 방정식이에요. 만약에 어떤 2차 함수의 꼭지점이 뭐 3,1이야. 그러면 이 녀석의 축의 방정식은 뭐가 될까? 이 녀석의 축의 방정식은 x는 3이야 이렇게 쓰면 돼요. 그쵸? 무조건이야. 축의 방정식은 항상 꼭지점을 지나가는 세로선이기 때문에 꼭지점의 x좌표를 여기다가 x는 몇이야 이 몇 자리에다가 넣어주면 그게 무조건 그 2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입니다. 그죠? 자, 축의 방정식은 항상 꼭지점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어려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1차 함수를 다룰 때는 1차 함수는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기거나 둘 중에 하나였죠. 그죠? 그러면 요렇게 생기는 1차 함수는 항상 어땠냐면 항상 x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어떻게 되죠? 증가하죠. 맞죠? 요 오른쪽 위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는 오른쪽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 x 값이 증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거 이해되니 지훈아? 네. 우리가 좌표 평면을 그릴 때 요게 x축이잖아. 여기다 이렇게 화살표하고 이렇게 x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x좌표는 커져 이런 뜻이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y축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y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럼 위로 갈수록 y좌표는 커져 이런 뜻이잖아. 맞지? 그러면 예경아 요렇게 생기는 거는 항상 방향을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하고? 오른쪽 위라고 말하고, 오른쪽 위라는 이 방향은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성준 이해되니? 자, 그럼 요거는 성준아 방향이 어디지? 오른쪽 아래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 오른쪽 아래라는 방향은, 자, 오른쪽 아래라는 방향은 오른쪽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x가 증가할 때, 자, 아래는 무슨 방향, 무슨 의미? y가 감소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직선은 하나의 직선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방향이 유지가 되죠. 그죠? 근데 이제 2차 함수는 눈에도 보이죠? 중간에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바뀐단 말이야. 그치? 그 바뀌는 기준이 바로 꼭지점이고 그 꼭지점을 지나가는 세로선이 축의 방정식이잖아. 맞죠? 그래서 2차 함수에다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왼쪽에는 빨간색 박스를 그리고 오른쪽에는 초록색 박스를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2차 함수는 중간에 이 증감이 변하기 때문에 요 가운데 선 축을 기준으로 둘로 나누어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방금 전에 요 축이 x는 0이었죠. 그러면 이 빨간 박스는 한번 예상해봐. 이 빨간 박스 안에 있는 영역은 x 값들이 0보다 어떤 애들이 모여 있을까요? 작은 애들. 그죠? 0보다 작은 애들이 모여 있겠죠. 그지? 그래서 이 선보다 왼쪽이니까 이 빨간 박스는 어디를 가리키냐면 x가 0보다 작을 때를 나타내는 박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빨간 박스. 그럼 초록 박스는 뭘까? 그죠? 초록 박스는 요 라인보다 오른쪽이잖아. 초록 박스는 언제냐면 x가 0보다 클 때를 나타내는 박스예요. 근데 빨간 박스 안에를 보니까 그래프가 요 방향이지, 그치? 지훈아, 요 방향은 뭐라고 말하지 우리? 방향을 말하는 건 항상 둘 중에 하나야? 오른쪽 아래. 그렇죠. 요거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죠. 그러면 오른쪽 아래라는 방향은 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오른쪽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 증가. 누가? X. x 값이 증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아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 Y Y값이 감소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소은아, 빨간 박스에서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어떻게 돼? 감소하는 거야. 맞죠? 자, 근데 초록 박스로 넘어가면 그래프 방향이 바뀌었네. 그지? 요거는 얘가 무슨 방향이야? 그 오른쪽 위. 오른쪽 위지. 오른쪽 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X가 증가할 때 어, Y도 증가. 맞아요.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해 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그러니까 2차 함수는 하나의 2차 함수 안에서 반뚝 잘라가지고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부분도 생기고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부분도 생기는 거예요. 그걸 가르는 기준이 아까 말한 추계방 정식이에요. 그치?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여러분들이 초반부에 제일 까다로운 거거든요. 자, 넘겨봐봐. 그 39쪽이라고 되어 있는 거. 예제 4번 한번 보세요. 예제 4번. 자, 이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y는 3분의 2 x제곱 그랬지. 그러면 이 식을 딱 봤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 딱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 값이 무슨 수구나? 이 값이 양수. 양수구나.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하잖아.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가 바뀌니까. 그럼 얘가 양수니까 자, 대충 그려요. 대충 0,0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 생각하는 거야. 그지?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면서 요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하나 딱 그려놓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다. 바로 틀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지금 요 녀석의 그래프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니? X축은 이거잖아. 그지? 이 그래프는 현재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상태죠. 그죠? 그러니까 2번은 맞아서 틀렸어? 틀렸습니다. 자, 원점이 꼭지점이다. 어때요? 맞아요. 그죠? 0,0이 꼭지점이니까 요거 맞는 말이지. 그래서 요게 답인데, 자, 밑에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해. 자, 4번. 제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난다. 어때요? 이상하지? 이건 어디를 지나 지금? 1사분면과 2사분면을 지나가고 있지. 그러니까 자, 4번 틀렸고요. 이 5번 때문에 이제 설명한 거야. 앞에 거. 봐봐. 5번 같은 거.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이런 말이 나왔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까 배운 것처럼 자, 축방부터 씁니다. 자, 이 축의 방정식이 지금 얼마죠? 여기가 X는 0이죠. X는 0 딱 써놓고 그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박스를 두 개 생각해. 여기 왼쪽에 빨간 박스, 오른쪽에 초록 박스를 생각해. 그러면은 소은아, 빨간 박스는 X가 0보다 어떨 때? 작을 때. 그지? 이 기준선보다 왼쪽이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 자, 그래서 빨간 박스는 X가 0보다 작을 때를 나타내는 박스고, 초록 박스는 X가 0보다 클 때를 나타내는 박스인 거야. 그치? 그러면 5번 보기에서 봤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라고 말했잖아. 그럼 이건 박스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무슨 박스를 보세요? 빨간 박스를 보세요. 맞죠? 그래서 빨간 박스를 봤을 때 그때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이 말은 성준아,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라는 뜻이야, 이거. 맞아요. 오른쪽 위로 가고 있어요.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빨간 박스 봐봐. 빨간 박스 안은 오른쪽 위로 가니? 빨간 박스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 오른쪽 아래로 가고 있잖아. 그치? 맞죠? 그러니까 5번은 틀린 거지. 그치?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외우는 것이 아니고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는 거야. 만약에 이 똑같은 문장을 자, 문제를 살짝 바꿔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2x제곱에 대해서 5번 같이 말하면 그때는 맞을까 틀릴까? 그때는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위로 볼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고 판단하는 거야. 보고. 그치? 자, 그럼 밑에 유제 4-1번 이거 답 찾아보세요. 그래프를 그려놓고서 생각해야 돼. 보고서 판단할 줄 알아야지 진짜 아는 거야. 자, 일단 요 놈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데 이거 소은아 앞장에서 그렸던 거잖아. 그죠? 어디로 볼록했지 이거?
위로 블록이죠. 위로 블록이면서 0,0을 꼭지점으로 가졌었잖아. 앞장에 똑같은 거 그렸었잖아. 그러면 요렇게 생기는 이차함수를 그려놓고 생각하는 거야. 자, 요 놈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꼭지점이 0,0이다는 맞는 말이고요. 위로 블록하다도 맞는 말입니다. 그쵸? 맞는 말이고 축의 방정식이 x는 0이다도 어때요? 꼭지점이 0,0이니까 요 가운데 지나가는 선은 x는 0이겠지. 그치? 요것도 맞는 말이야. 그 다음에 y는 x제곱의 그래프보다 폭이 넓다 그랬는데 아까 우리 설명할 때 뭐라 그랬죠? 아까 우리 설명할 때 자,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가 점점 폭이 좁아진다 그랬잖아. 맞죠? 그러면은 지금 요 놈은 a 값이 마이너스 2 내죠. 요 놈은 a 값이 1이 내죠. 누가 폭이 더 좁을까? 그렇죠. 요 놈이 a의 절대값이 더 큰 거니까 폭이 더 좁겠지. 그러면 요게 틀린 말이잖아. 그래서 4번이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y는 2x제곱의 그래프와 x축에 대한 대칭이다. 요건 여러분 좀 봐야 됩니다. 자, 대칭에 대해서 두 가지가 다 나와. 대칭에 대해서 두 가지가 다 나오는데 x축 대칭이라고 말할 때가 있고요. y축 대칭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두 가지가 다 등장해서 약간 헷갈릴 수 있어. 자, 먼저 이 그래프가 예경아, 이 그래프가 자기 혼자 있어. 얘가 지 혼자 있어. 그러면 이 그래프 자체는 무슨 축 대칭이죠? Y축 대칭 상태죠. 맞니 성준아? 요 그래프 자체는 Y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죠. 맞지? 근데 얘가 지금 이게 Y는 마이너스 2X제곱을 그린 거잖아. 얘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친구가 같이 있어. 자, 만약에 여기에 요 놈을 그대로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요런 애가 이렇게 있어 여기에. 그지? 그러면은 얘를 그대로 뒤집은 거니까 얘는 Y는 2X제곱이겠죠. 그지? 그러니까 얘 혼자 있을 때는 얘는 Y축 대칭 상태인데 얘가 혼자가 아니라 친구랑 같이 있어가지고 얘랑 얘네 둘은 서로 무슨 관계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는 대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대칭. 하나는 요렇게 있고 하나는 요렇게 있잖아. 그치? 요 아래에 있는 요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이렇게 접어 올리면 얘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랑 서로 무슨 대칭이야? 그러면 그때는 대답이 뭐야? X축 대칭인 거예요. 그치? 자, 다시 한번 2차 함수가 얘도 마찬가지. 자, 얘도 만약에 혼자 있어. 얘 혼자. 지윤아, 얘 혼자 있을 때는 무슨 대칭이라고? Y축 대칭이야. 근데 얘가 혼자 있지 않고 이렇게 친구가 같이 있는데 얘네들이 마침 요 숫자가 똑같이 2, -2 절대값이 같아. 그러면 이 녀석을 X축에 대해서 뒤집은 게 얘가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얘네 둘이 서로 무슨 대칭이야? 하면 그때 X축 대칭이 되는 거야. 그지? 자, 혼자 있을 때는 Y축 대칭, 친구랑 같이 있을 때는 X축 대칭.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 5번은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예제 5번까지만 마무리를 해볼게요.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가 여기하고 여기를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읽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2,3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이게 1차 함수 공부가 되어 있어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얘를 여기다 이제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이렇게 대입해보자. 그럼 뭐가 될까, 식이? 3은 4A가 되지. 4A. 그러면 4로 양변을 나눠야지 A 값이 나오겠지? A는 몇이야? 4분의 3이네. 자, 그럼 A 값을 찾았으면 반드시 어떻게 하랬더라? 넣어요. 요 식을 완성하라고 했죠. A 자리에다 이걸 집어넣어서 이 2차 함수를 완성해. 그러면 A가 4분의 3이니까 Y는 4분의 3 X제곱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그럼 그 완성된 식에다가 이제 4,b를 어떻게 하면 돼? 또 대입하면 되지. 그치? 4,b를 대입해. 그러면 B는 하고 여기 X제곱이니까 여기 16이잖아. 4분의 3에 16 곱하면 얼마죠? 12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네, 그래서 A는 4분의 3, B는 12 이렇게 풀면 되겠다. 몇 번이에요? 4번. 4번이 되겠네. 그럼 밑에 있는 문제들도 다 대입해서 푸는 문제들이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쪽에서는 7쪽까지가 숙제였죠. 앞쪽에서는 7쪽까지가 숙제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서는 지금 39, 그러니까 40, 41까지가 지금 방금 설명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41까지가 숙제고 요렇게가 숙제인데 지금 한 8분 정도 남았거든. 그 2차 함수 부분을 좀 먼저 풀어봅시다. 여기 지금 39쪽에 남은 두 문제랑 40쪽, 41쪽 있죠? 거기 문제만 좀 얼른 풀어보시고 37쪽 37쪽도 37, 39, 40, 41 이렇게 풀어봅시다.